이번에는 동사 테이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작 동사 테이크를 대하면 우리말 취하다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부동사와는 상반되게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예, 그렇게 이해하는지,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사 테이크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잡다, 가져가다, 이용하다, 취하다 등등 수없이 나열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우리말 의미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이 어휘의 심층적 작용 개념은 무엇일까요? 제시해본 4가지 표현에서 보면 종속절의 서로 다른 전치사구에 따라 의미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제시된 구문에서 보듯이 테이크 동사를 선택해서 발어할 때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전치사구의 내용에 따라 다른 의미를 테이크에 부여한다면 거의 모든 문장에서 테이크는 서로 다른 우리말 의미를 적용해 주어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언어 현상은 테이크에 대한 우리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서 테이크가 쓰인 구문들의 분석을 통해서 각 구문에서 작용하는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도출해서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하나의 심층 개념을 최상위에 두고 그 하위 범주의 의미 분화를 이해하는 것만이 테이크 동사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제시되는 구문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사 테이크 자체에는 샤워한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표현을 샤워한다로 이해하는 것은 테이크 동사의 대상이 샤워로 주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대상으로 제시된 샤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테이크 역시 무엇을 하는 동작인지를 인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문 2를 보면 표층적으로는 테이크의 대상이 더 나이프이지만 심층적으로는 발화 메커니즘 상으로 예문 1에서의 테이크의 대상인 샤워와는 통사적 위치를 달리 분석해야 합니다. 예문 2에서 테이크 더 나이프까지만 들었다면 이때의 테이크는 어떠한 동작으로 인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문 1에서 샤워한다라는 우리말 동작에 테이크가 관여한 대로라면 예문 2는 더 나이프를 어떻게 했다로 작용한 것이 되는데 이 표현의 경우에는 이어진 어의 발화 이후에 어떻게 함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의가 멀리함으로 의미 부과되었기 때문에 테이크를 치워두라는 의미로 이해하게 되는데 이 현상을 영어의 발화 메커니즘으로 가정하고 도입한 심층 구조적 분석의 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피역 대상의 수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 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심층 기반에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테이크 동작의 결과로 드러나는 1의 샤워한다와 2의 치워두라라는 의미는 두 분석 구조문에서 보듯이 상황 구체화 어구의 의미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문 1에서의 테이크 동사는 샤워를 예문 2의 대상 더 나이프와는 달리 목적어로가 아니라 테이크 해야 할 표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테이크가 하는 동작을 표적 대상을 다루어 드러나게 하는 어떤 행위로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테이크가 어떤 행위를 했기에 본문 2에서는 빼기 동작으로 이해되는 것일까요? 테이크가 표적화한 대상 이만으로는 앞본문 1에서의 샤워처럼 어떤 관련 행위를 떠올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동작만으로는 테이크의 동작 형태를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말 해석에 따르면 이 본문은 7에서 2를 뺀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 되는데 프롬이 이것을 기점으로 하는 이룸이라는 개념으로 작용하는 것을 수용해보면 동사 테이크는 2를 다룰 때 프롬의 대상인 7을 기점으로 하는 이동의 동작 행위를 한 것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테이크의 이동의 의미를 추가한 이동시킴을 한다라는 새로운 의미로 예문 1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문 1에는 to the shop to be repaired라는 상황 구체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테이크 동작의 어떠함, 즉 이동시킴이 선명히 드러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디오와 삽 그리고 리페어 사이에는 모두 to가 서로의 관계를 당위성으로, 즉 그래야 하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의미로 관계를 지어주기 때문에 테이크로의 이동 동작을 수리점으로 가져가는 동작으로 인지하게 해주므로
가져감을 테이크의 역할 기능으로 수용해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점에서 물건을 골라든 손님이 한 말의 경우입니다. 앞 본문 2에서 생각해본 역할 기능 가져감을 적용하면 옮겨지는 이동 대상 디스원은 어디로 이동했다고 보아야 할까요? 본문 3 표현에는 이동 방향에 대한 어떤 부가억구도 없습니다. 그래도 물건을 선택한 상황이고 보면 발생한 행위는 주어 쪽으로 가져가는 이동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가져가는 이동행위만으로 테이크의 역할 기능은 충분한 것일까요? 예문 1과 2에서 테이크 동작에 의한 대상의 방향은 주어 쪽으로 기결되지 않습니다. 부가된 상황 표현에 의해서 결과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3의 경우는 물건을 사는 주어가 대상 디스원을 가져가는 표현일지라도 가져가는 행위만으로는 테이크의 역할 기능이 다 드러났다고는 볼 수 없는데 예문 3의 표현이 가져가는 행위로 발화되었다고 한다면 시간을 가져다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 구문에 대한 해석이 천천히라고 되어 있음을 보면 시간의 사용을 넉넉히 가지라는 표현이므로 즉 충분히 가져다 쓰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테이크로 주어가 가져가는 대상은 행위자에게 지속되는 머무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테이크 동작의 표적인 썸씽을 수식하는 돈 빌롱의 의미를 적용해보면 테이크는 썸씽에 이동해서 돈 빌롱과 상반된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본문 앞부분만 표현한 일에서 테이크를 가져가는 소유행위로 인지할 수 있을까요? 훔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가져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테이크가 쓰인 예문 1과 같은 표현으로는 그런 의미를 다 표현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본문 4에서 썸씽을 수식해주는 that 이하 부가 구문을 보면 썸씽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이크는 빌롱의 동작 속성과 유사한, 즉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던 어떤 대상을 자기에게 머물러지게 한다고 말해주는 셈입니다. 이처럼 대상을 가져다 예속시키는 행위 동작을 반영시켜 테이크 동작에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면 가져다 머물러지게 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바꿔볼 수 있습니다. 기브와 테이크가 함께 쓰여 있습니다. 기브 동작이 내줘서 머물러지게 하다와 같은 심층 개념으로 작용한다고 보면 테이크 동작은 가져다 머물러지게 하다와 같은 사역 개념으로 작용하며 서로 상반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문 1과 2에서는 그 사역적 개념이 작용할 때 머물러지게 되는 대상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테이크의 대상이 일반 사물일 때와는 달리 두 예문처럼 사람이 테이크의 대상으로 주어지면 모호해집니다. 두 구문에 가져다 머물러지게 한다라는 개념을 적용해보면 가져감을 당하는 대상은 허와 힘인데 그들을 가져감의 동작 형태만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예문 1과 2 모두에서 어떤 상태로 머무르고 있어야 함이 드러나야 동작 형태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므로 부가부에 서술되는 포이와 전치사구에서 그 머무름의 상태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은 아내로 간주하는 것이, 2는 부자로 간주하는 것이, 다시 말해 화자의 머릿속 생각이 머물러지게 되는 대상인 셈입니다. 테이크 동작에 이어 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을 지정하기 때문에 전치사 포의 대상에 따라 테이크가 머물러지게 하는 것은 달리 드러나는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이 심층 분석의 틀에서 적용해보면 펼침 1과 2 모두는 포에 의해 해명되는, 즉 화자의 마음에 두고 있는 생각이 테이크 동작에 의해 다루어지는 표현 구문입니다. 따라서 포를 통해서 해명되는 것은 화자의 생각이므로 예문 1은 허를 아내로 삼겠다. 그리고 예문 2는 힘을 부자로 알고 있다라는 의역이 타당성을 갖게 됩니다. 본문 6 표현에서 테이크의 대상은 1차적으로 제니인데 제니는 주어가 하는 테이크 동작을 당하는 피동 대상입니다. 그런데 제니가 처해진 상태가 제니 아웃으로 부가되었으므로 부가된 아웃은 주어가 대상을 데려가 어떻게 머물러지게 하는지를 드러내는 상황 구체화 요소입니다. 주절의 능동에 대해 종속절의 수동화는 영어 전반의 현상이기 때문에 예문 1에서의 제니는 아웃 상태, 즉 영역 이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을 표현한 것이 됩니다. 주어가 take로 하는 사역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피역의 대상은 주어 자신이지만 피동 대상, 즉 그렇게 되어지는 표적 대상은 상황 구체화 어구로 드러납니다. 예문 2에서 보면 구문 형태상 삼형식의 표적 구문이라서 부가절의 어시트는 테이크 동작의 결과를 구체화한 요소가 되는데요. 따라서 앞본문 1에서 사워 때문에 테이크의 동작을 사워하다로 인지하듯이 예문 2에서는 테이크 어시트를 어시트 때문에 앉을 동작으로 인지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치사 to에 의해서 그 상태가 부가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테이크 동작의 속성이 대상을 가져다 머물러지게 한다로 작용한다고 분석할 때 어떻게, 어떤 상태로 머물러져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to가 사용되어 구체화되는 경우이면 머무름과 머무르게 되는 대상 사이에 당위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예문 1에서의 경우는 어린아이가 머물러져야 하는 곳이 학교이어야 하므로 서로의 관계가 당위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7 표현에서 미와 히스 오피스 사이에서 to가 선언해주는 것은 미가 히스 오피스에 가야 한다이고 그런 당위성으로 연결해주는 셈이 됩니다. 예문 2와 3도 그 같은 당위성이 적용되는 예입니다. 예문 2는 기차가 가야만 하는 곳을 서울로 지정했고 예문 3은 그의 정직함이 당연하다는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전치사가 테이크 대상 앞에 전치에서 동작의 일도 상태를 말해줄 때와 대상 뒤에 후치되어 동작의 결과 상태를 말해줄 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8에 쓰인 것과 같은 동사와 불변하사의 나열 어구는 대부분 결속시켜 구동사로 받아들여서 문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복합 형태 구문과 분열 형태 구문을 대할 때 이른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도 하는 대상을 두고 불변하사들이 후미로 위치 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이런 위치 이동의 구문 현상에 심층적 발화 메커니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펼침 1과 이 구조에서 오픈은 마이옕 슈즈를 두고 통사적으로 위치를 이동한 것일까요? 위치 이동을 했다면 왜 하는 것이며 표현서로는 아무런 의미 차이도 없는 것인지를 의문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합동사의 경우 이처럼 전치사가 위치를 이동을 했어도 의미 차이가 없다고 받아들이게 되지만 두 구문을 비교해보면 통사적으로 형태가 변화되면 의미 차이를 낳는다는 통사론자의 분석이 타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문 1은 테이크에 의해 취급되어 머물러지게 된 피동 대상이 마이의 수주이고 오픈은 그 피동 대상이 그렇게 되어진 결과적 상태를 표현해줍니다. 그렇지만 펼침 2에서는 이와는 달리 테이크에 의해 취급하여 머물러지게끔 하게 된 피역 대상이 마이셀프가 되고 오픈은 테이크가 행해질 때 그렇게 나타나도록 의도한, 즉 테이크 동작 때에 드러날 의도 대상의 상태를 표현해줍니다. 이 문법 현상을 변별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문 1은 전치사 결과 구문으로서 신발이 벗겨져 있는 결과 상태 표현이고요. 예문 2는 전치사 A도 구문으로서 신발을 벗으려는 행위 상태 표현입니다. 이렇게 볼 때 두 구문의 의미 차이는 간과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서로의 구문 형태를 같은 의미의 위치 이동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구 표현은 전치사 어파트가 대상의 뒤에 후치되어 테이크를 당한 대상의 되어진 결과 상태를 드러낸 구문 형태입니다. 제시된 1과 이 구문을 변별해보면 오프 상태를 의도하고 테이크를 행해서 되어질 상태로 표현한 경우와 테이크로 인해서 오프 상태가 수반되는 되어진 결과 상태를 표현한 예입니다. 따라서 본문 9의 어파트는 예문 2 같은 결과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살펴봄에서 테이크 동사에 작용하고 있는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테이크 동작은 대상을 가져다 다루는 취급 행위를 합니다. 둘째, 테이크로 표현되는 가져가는 행위는 주어의 의도적 행위입니다. 셋째, 테이크에 의한 대상의 취급 결과는 머물러지게 되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제는
도출한 테이크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동사 테이크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